민주당은 뭐 공천 헌금 의혹 때문에 또 공천 받는데 1억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었죠. 하지만 민주당 의원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즉시 재심 신청하겠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뭐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뭔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 재심 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공소시효 3년이지 않느냐,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도 아까처럼 쉥쉥 칼잡이 하셨고, 그 다음에 지선 때가 그 문제에 그 김경시 의원 공천이 아닌 돈으로 바른 이 돈천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공관위원장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2024년 총선도 본인께서 뭐 이건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이때도 비명 행사에 또 주역이셨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요직에 계셨던 분인데 이런 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거는 3년의 공소시효라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형사소송 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윤리위고 당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공소시효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제명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그런 처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원들 눈높이 보세요. 거기는 사실 우리 국민의힘보다 당심으로만 돌아가는 동네인데, 네, 너 때문에 지금 지선 다 망치게 생겼다 이런 당심이 막 극도로 안 좋아지면 그때는 사실 돌이킬 수가 없어서 저는 제명이 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감싸주려고 해도 그냥 그게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3년 같은 이야기 하면 본인한테 사실 더 안 좋습니다. 다시는 복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당보다 자신의 이 안위를 더 걱정을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이제 안 나오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새 호텔 돌잔치가 아주 유행이래요. 한 10명 초대해가지고 수백만 원, 한 100명 초대하려면 뭐 수천만 원 드는 그 호텔 돌잔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관계되신 분들은 호텔 뷔페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금 뷔페 하셨기 때문에. 돌잔치도 못 가는 겁니까 이제? 돌잔치까지는 가도 뷔페는 드시지 마시라. 예, 이미 뷔페 드셨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한 달을 요구했을까? 한 달 동안 뭘 하려고 그랬을까? 그러게요. 한 달 동안 이틀에 한 명씩 만나서 너 내가 여기 녹음한 거 알지? 하루에 한 명씩 만나면은 30명? 지금 의원이 167분 계십니까? 거기 민주당에? 네. 167분 정도 계시죠? 저 그분들 중에서 이분이 지금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이지 제명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다. 맞아.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직을 그렇죠. 상실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의총에 갈 경우에 네. 의총에서 과연 제명 결정이 통과가 될 것인가. 이거는 거의 김어준급으로 음모론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혹시 거기서 내가 김병기, 그러니까 강선호급으로 내가 뭔가 토로한 게 있다면, 김병기를 만나서 내가 의사소통을 한 게 있다면은 직접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녹음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 그러면 김용규 의원이 이제 국정원 출신이다 보니까 예. 모든 걸 다 녹음한 이제 블랙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시선들이 그 많거든요. 블랙폰 안에 들어있는 명단 확인할 시간이 한 달 필요한 거예요. 김병기 의원이. 다 명단 확인도 뭐 리스트업도 안 됐는데 자꾸 그렇게 그러냐. 한 달만 시간 달라. 지금 둘레 여섯 여덟 열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폭탄 세기류로도 이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급인지 그렇죠. 급을 조금 나눠봐야 돼. 핵폭탄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돌멩이 수준인지. 그러니까 요거를 부패 수준을 리스트업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를 못 들어주냐. 그거 들어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빨리 제명한 거예요.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예, 이 제명 대통령이어서 제명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만은 여하튼 이 제명 결정이 끝내 의총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이게 억측일 수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평정심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김병기 의원이 예, 평정심을 잃었다. 일반적인 이성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강선우 의원도 너무 당황하니까 그냥 뭐 거짓말이 막 나오잖아. 나 그 회의 참석 안 했다. 근데 회의 참석했잖아. 안 받았다. 받았잖아. 이 사람도 자기가 지금 막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잃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보통 이런 생각도 하죠. 아니 내가 그래도 다른 나머지 여타 몇십 명의 의원들이 만약에 이 블랙폰에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의원들이 당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래도 제명 결정에 동참해야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본인만 죽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뭐 나만 끝나면 국회의원은요 자기 자리를 보전하지 못하면 정치 생명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전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 그 정도로 충심이었으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됐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생각해볼 문제가 지금 야당이면 축구 배고픈데 의원직 끝난 다음에 근데 지금 여당이고 임기가 아직도 4년하고도 거의 지금 5개월 남았나요?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일종의 어떤 뭐랄까 나의 몸값을 일단 경매에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가설입니다. 네네네. 가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국회의원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구나. 아직 많이 남았구나. 내가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기관장으로 갈 수 있는 뭐 연봉 3억짜리 이런 거 많습니다. 그렇게 네. 또 살짝 보내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봐라. 상당히 많이 있으면 이제 3억 이상짜리 가는 것이고 별거 없을 것 같으면 이제 1억 6천짜리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계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한 달이라는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탈당한 사례가 이제 2번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춘석 의원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춘석 이제 의원. 예, 그렇죠. 예, 이춘석, 네. 이준석 네, 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탈당을 할 때는 그 과정은 조금 뭐 기간의 차이는 좀 있었을지 몰라도 탈당이 굉장히 순조로웠고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김병기 의원은 왜 탈당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박지원이 나가라고 해도 그리고 민주당의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한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청와대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론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의총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총에서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본인이 제명을 당하거나 탈당을 당하는 그 상황을 좀 늘려보려고 그러니까 없애보려고 좀 하는 것 같고 이와 함께 같이 이제 작업을 해 나갈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강선우 의원의 1억 뇌물을 받은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김병기 의원이 녹취록을 푼 게 아니에요.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보좌관에게 전달한 게 풀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이 보좌관과 협상에 들어갈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좌관과 협상을 해야지 계속 김병기 의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을 공유를 한 사이거든요. 강선우 의원 것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보좌관과의 관계를 조금 지금과는 좀 다르게 만들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포섭할 수 있는 길은 많죠. 네, 이것만 좀 잘 입맞춤을 해주면은 네, 그 입맞춤 말고 네, 잘 맞춰주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 사실 네. 이 이혜훈 의원 비리 전 의원 비리에 관련된 것들도 뭐 갑질부터 뭐 청약부터 정말 휘황찬란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핵심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많이 이제 회유를 당했거나 혹은 회유 시도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김경이 미국에 출국을 해가지고 CES 가가지고 그 네, 사진 혹시 사진. 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저는 이게 약간 뭐랄까 그 지령 내리는 것처럼 일종의 야
다 털었어. 완료됐어. 이제 나 불러. 나 갈게.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이 시국에 온 국민이 김경이란 이름을 알고 얼굴이 다 순대국밥 1호 원조처럼 얼굴이 다 팔렸는데도 너무 그 CES 미국 출장 가가지고 아우 가족 만나러 이러면서 딱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미 텔레그램 다 지웠다가 다시 가입했고 그리고 지금 라스베가스잖아요. 네. 거기에도 뭐가 많습니까? 사막. 모래에다가 그 사막 한가운데에 저는 아이폰 하나 묻어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털었으니까 이제 귀국할게. 그러면 결국에 뭐냐. 강선우 의원하고 김경시 의원하고는 아마 말을 다 맞췄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이 모든 잘못은 다 누구에게 덤탱이가 써지겠어요. 그 사무장인가요? 그분한테 지금 덤탱이가 씌어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 둘이서 녹취록 관련돼 가지고는 말을 맞췄으니 이제 김병기 전 원내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봐라 녹취도 있고 나는 자유롭다 여기에서 그러니 나에게 또 한 달의 시간을 달라 그렇게 또 시간을 벌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짜고 치는 그런 판을 벌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참 여유롭다. 민주당 인사들이 정말 여유롭다. 뭐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체포를 했잖아요. 그쵸, 수갑을 바로. 채워버렸는데 이쯤 되면은 김경시 의원 입국할 때 저는 그렇죠. 뉴진스 미니질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되게 힙하게 했다. 맞아요. 왜 모자 쓰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모자 썼나요? 쓰고 들어. 이게 얼마짜리인지 한번 검색도 해봤어. 혹시 이 사람이 정신 나가가지고 또 고가의 뭔가를 착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스포트라이트 쫙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해서 나중에 뭐 구청장 나가는 거 아니야? 이름을 오히려. 다 하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는 그냥 증거 없음으로 사라지고 나중에 또 뭔가 나가는 몇 년 뒤에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그 노이즈 네, 마케팅으로 그냥 그렇죠. 활용할 그런 요량으로 하는 건가? 그러면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출판 기념회 곧 하겠네. 네. 내가 라스베가스에 간 이유는 뭐 이런 거 나오고. 맞아요. 그날 사막에서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김효은 대변인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 게 지금 경찰의 수사가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게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강선우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의 청문회를 할 때 밝혀진 바가 뭐가 있었냐면 광화문에도 집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딸이 사는. 근데 과연 그 집을 압수수색을 했느냐 찾아봤는데 그냥 이제 강서구에 있는 집만 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범죄자라면 뭔가를 은닉하고 싶다면 알려지지 않은 곳에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보면 지금 뭐 그 김경시 의원이 입국을 하는 그 순간도 그랬고 지금 압수수색 부분도 그랬고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그 왜 재심에 관련해서도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그 재심 청구는 당원 당규에 명시된 절차다. 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만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걸 존중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수사가 24개 관련해서 그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혐의일 수 있지 않냐,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모두 다. 라는 이야기를 또 어떤 의원은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온도차가 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탈당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김경시 의원 조사를 3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거기 찾아가서 딱 앉으면은 뭐 조서 쓰고 작성하고 그쵸? 해가지고 대화 한 1시간이나 한 30분 정도 하고 나중에 자기가 대화 나눈 거 거기 타이핑해 놓은 거 확인하는 시간이 또 1시간이 돼요. 그러면은 요 앞에 이준석 대표 수사 받았을 때는 9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9시간 동안 뭐 했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대화한 거 확인하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3시간을 중간에 조사했다 밥도 먹어야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식사 시간도 주고 햄버거도 먹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거죠. 들어왔어. 우리 연예인 들어오셨어.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죠. 잘 쉬셨습니까? 하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 가시면 됩니다. 가서 모셔가가지고 대충 대화 좀 나누고 차담 좀 하다가 대충 보내드리고 나 피곤하니까 그만할게. 다음에 좀 불러주세요. 우리 그전에 말 맞춘 그게 다예요. 그 자술서 쓴 거 그거 다예요. 왜냐면 미국에 계시면서도 뭐 1억 돌려줬다, 돌려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일단 시간 끌면서 증거 없애고 그리고 메시지 던져서 말 맞추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하루 빨리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기부했어요라고 하면 뭔가 명분이 다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경의 휴대폰은 사막에 버렸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강선우가 또 헛말할 경우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어딘가에 숨겼을 가능성 하나. 이게 너무 멀리 간 거 근거에 아닙니까? 있을 수도 있겠네. 네. 네, 김어준급입니다 거의. 너무 음모론자.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아니 라스베가스에 갔다고 하니까. 네. 아 그리고 또 공천헌금 의혹만 있는 게 아니죠. 금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제 검찰도 이미 내사한 사실이 또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검찰의 내사 착수를 알게 된 김 의원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실 컴퓨터와 부인과 보좌진의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정황도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게 정말 검찰, 경찰 뭐 수사가 정말 왜 이러는지 이런 거를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류의 심각한 범죄 그리고 그 지방선거 앞두고 돈천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편하게 미국 입국까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원희룡 전 장관님의 경우에는 뭐 조사하라고 나오라고 하지도 않아 놓고서는 출국 금지를 금지. 5번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찰을 이러려고 없앴나라는 그런 결론밖에는 내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뭐 수사청도 바꾼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행안부 아래에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나 먹고 사는 문제가 예를 들어 경찰관 입장에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에는 행안부에 달려 있는 건데 인사고과 반영이 좀 소프트하게 되려면 그럼요. 네, 승진하려면 중요하거든. 네, 그냥 뭐 바람 불기도 전에 그쪽으로 들어 누울 수밖에는 없는 구조인데 무슨 지금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네, 권력의 이제 풍향계만 다들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공무원 퇴임식에서 퇴임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공무원에게 승진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기초의원 출신으로 이렇게 보는데 와 진짜 그 이후로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 승진을 위한 권력 다툼이.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 뭐 형부도 경찰입니다만 죄송해요. 승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럼요. 바람이 불기 전에 누워버린다. 미리 적극 공감합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선착순이다. 그러니 먼저 눕는 누워야, 거예요. 먼저 누워야지. 먼저 수갑 이쁘거든. 채워 이준숙한테는. 예, 먼저 길을 터줘 김경한테는. 라스베가스로 보내줘버려 그냥. 그렇죠. 눈을 감는 거죠. 네. 네. 저는 그 이제 지금 배우자가 업추비를 유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근데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문화 또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오늘 기사에 난 거 보니까 강동구 의회에서도 이해식 의원의 부인의 발언을 주지 않았다라는 걸로 민주당 구의원들이 강동구청장에게 항의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조례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김병기 의원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3호 정치가 각 지역에도 이미 풀뿌리 민주주의로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말 그대로 3호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건 국회의원이지 그 사람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족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권력이 사적으로 계속 이용되는 거를 너무 아무도 견제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기초의원들이, 광역의원들이 그런 걸 같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그런 걸 견제해줄 수 있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바람 불기 전에 이미 다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자꾸 배우자 의전을 하려고 기초의원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게 과연 이걸 뽑아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맞는 건가. 차라리 이렇게 99만 원 내서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깨끗한 게 아닌가라는 우리 생각이 더 듭니다. 깨끗해질 겁니다. 네. 네. 국민의힘 더 깨끗해질 겁니다. 동작구 의회 업추비 예산을 보니까 의장이 350만 원, 네, 부의장이 200만 원,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150만 원 정도는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탁 앉히면은 그 사람의 업추비가 내 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월 350만 원씩 내가 쓴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의 연봉을 넘어서는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잘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사전에 돈 갖다 줘. 업추비로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면서 그냥 관계 이렇게 막 유지할 수 있어. 그렇게 공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뒤에 줄 서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선거법 위반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건 업추비고 이 구의 일을 할 때 쓰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모 총장이 이 카드를 그냥 일이 내 해가지고 그 350만 원의 한도에서 한 270, 80씩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런 앞으로 선거에 도움을 될 수 있는데 조직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밥을 사 먹였다? 이건 정말 큰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싹 다 뽑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CCTV도 보여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추비가 되게 좀 많이 그냥 허투루 쓰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1인당 써야 되는 금액을 지켜야 되고 그냥 사적으로 그냥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한 2만 원짜리 밥 먹고 4만 원 결제 이렇게 되면은 그 의회에서 그 의정팀이 연락이 와요. 이렇게 금액을 적게 쓰시면은 맞아. 걸린다고, 감사에 걸린다고. 그래서 적어도 5명, 10명씩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일정 금액 수준 이상이 되는 데를 가요. 그래서 이번에 갔던 데 보면은 주로 여의도 여기 한복판에 1인당 식사비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오는, 그래서 한 번에 10명씩 이렇게 만나는, 한 번에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씩 끊어버리는 거야. 미리 끊어놓고 한 3명씩 가가지고 나눠 먹었을 수도 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명청대전 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병기 의원이 좀 친명의 핵심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제명을 한 것이 정청래 체제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정리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정말 좋을 거예요. 네, 기분이 정말 좋을 거예요. 본인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정청래 의원 기사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 거 보면 지금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의 입지가 좀 좁아질 뻔했거든요. 1인 1표제로 그렇죠. 인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친명으로 꼽히는 인사였어요. 그리고 또 강선우 의원 역시도 대표적인 친명 인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냥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본인이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주 그 지방선거를 앞두 이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뭘 해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공천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이미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부산시장도 그렇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청래 대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오히려 본인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민주당의 조직을 재정립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다음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본인이 좀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를 다시 들고 나올 거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고위 끝난 다음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1인 2표제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 이게 지금 연임을 하기 위한 최고의 이제 필요한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지도부가 그래서 친청으로 이제 물갈이가 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솔직히 팝콘 가게긴 한데 뭐 우리부터 일단 잘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팝콘 먹을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1인 1표제 하시고 뒤에서만 웃고 계시지 마시고 마음껏 활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기회가 발언이- 왔다. 예. 네, 발언이 너무 조용하세요. 드디어 정청래의 시간이 왔다. 네, 갑자기 늘 이렇게 막 왕관, 금관 씌우고 막 되게 세게 발언하시다가 요즘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다시 길잡이 학원 원장님으로 가셨나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아유,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다른 매체에 나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이랬대. 사석에서 3, 4, 5 이렇게 모여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명 결정하는 그 9시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시간 동안 3, 4, 5 모여서 의원들끼리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특히 정청래 당대표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정말 나의 하나를 찢어 내 가슴 속에 뭔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다. 네. 대표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 예. 저는 개혁신당 입장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 사실 뭐 친명, 비명 뭐 저희는 사실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내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김병기 의원의 24가지 의혹 그리고 증거 인멸했는지 뭐 이런 것들 수사 무마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싶은 거고 국민들도 그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 계파 싸움도 중요한데 뭐 계파 싸움보다는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특검으로 밝히자. 그렇게 특검 좋아하는 민주당 이거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블랙폰이 가장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을지 이걸 과연 김병기 의원이 과연 폭로를 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 특검 정말 가야죠. 잔인하다 특검. 그랬어요. 네, 한 달만 시간을 달라 그랬어. 예, 한 달만 시간 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아쉽습니다. 어제 9시간 끝에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이 재밌는 거 못 보게 하시는지.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윤리위가 들어온 안건 순서대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그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장경태? 그럼요. 법사위에서- 왼손잡이야. 그럼요. 왼손 장경태 선생님이 아직도 윤리위 결과가 안 나온 거 맞죠? 그 그리고 와중에 이 법사위에서도 지금 활동 잘 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 중요한 게 현수막도 열심히 이 붙인다면서요. 강선우, 네. 김병기 이러고 있는 와중에 장경태가 뭐라고 있냐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영상을 추가로 제출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1억 돈 받은 거 아주 치욕스러운 거야. 근데 왼손을 활용해서 성추행한 거 이것보다 1억이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1억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한 것까지는 괜찮아. 그 사람 서울시당위원장 하잖아요. 정청래 당대표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사실 네. 대표적인 친명 인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친명 인사에 대해서는 윤리위 결정이 지금 안 내려지고 있고 이른바 이 친명계라고 불리는 두 분한테는 바로 그냥 칼같이 제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경태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